개개인들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아리랄과 싸우게 될 광주는 어떤 식으로 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정용 감독님은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내릴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크게 지겠는데? 위에서부터 같이 맞추지 않을까. 아하. 하지만 너무 무모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할 것 같고. 감독님, 네. 지난번에 그 감독님의 이 전술 명강의 네. 반응이 정말 역시 진짜 P급 라이센스를 갖고 계신 분은 다르구나. 다행입니다. 반응이 좀 좋아서 많이 그래도 뭐 봐주시고 네. 그렇게 평가해 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감독님이 워낙 또 많은 팀도 이끌었고 네. 또 선수로서도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렇게 좀 딱 안을 내밀하게 좀 들여다보는 게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 오늘은요 또 진짜 감독님 모시고 꼭 듣고 싶은 얘기 한 번 있었습니다. 감독님도 이끌었던 팀입니다. 네. 광주 그리고 그 광주를 이끌고 있는 이정효 감독님의 전술 이 이야기를 꼭 듣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당장은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 새벽에 네. 아리랄 뭐 무슨 사우디 팀들은 왜 이래? 너무 기대가 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맞아요. 참, 궁금합니다. 좀 막 응원도 막 네, 하고 응원도 있는데 지금 응원하고 있고요. 이렇게 아리랄이라고 하는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었고 또 하나는 광주는 참 신기하다는 느낌이에요. 뭐 감독님도 광주를 이끌었었지만 광주가 재정적으로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그때 감독님도 엄청나게 그 팀을 잘 이끌어가지고 진짜 엄청난 또 찬사를 받으셨고 지금의 이정효 감독님도 그런 광주를 이끌면서 현재 K리그 2위입니다. 네. 그다음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 팀들 다 떨어졌는데 혼자 살아남아가지고 지금 사우디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정효 감독의 그 전술이 도대체 뭔데? 이 전술의 힘이라고 저는 보는데 왜냐하면 올 시즌도 앞두고 정호연, 허율, 이희균 주전급들이 다 빠졌는데 또 잘하니까 이건 전술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건데 일단 감독님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감독님의 능력이 워낙 뛰어나시고 그다음에 전술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그 전술을 소화할 수 있는 아마 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어떤 선수가 들어가도 충분히 그 이정효 선수 감독님의 그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참 톱니바퀴 좀 잘 돼 있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면 자 이정효 감독의 그 축구 전술의 시스템 그럼 뭐 어떻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약속돼 있다는 거. 제가 뭐 감히 이정효 감독님의 뭐 이렇게 축구를 이야기하자면 제가 보거나 느꼈을 때는 일단 숫자 싸움을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숫자 싸움을 잘한다. 특히 지금 미드필드 지역에서 숫자적 우위를 갖고 가면서 그러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게 아마 가장 좀 인상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숫자 싸움과 특히 이제 거기 미드필더 쪽에서 싸움, 주도권 싸움을 워낙 잘한다. 네. 맞아요. 광주 딱 보면 누구를 만나도 항상 좀 경기를 지배한다는 느낌. 네, 맞습니다. 수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는 느낌. 그러면 그렇게 미드필더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광주의 공격 전술을 보면 일단 상대가 이제 하이 프레싱 했을 때 이제 보통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하얀 게 원정팀이라고 생각할게요. 네. 왜냐면 광주가 또 색깔이 감독님 맞추신 겁니까? 이거 광주의 색깔? 노란색. 노란색이 또 눈에 띄기 때문에 네네. 상대를 뭐 기본 4-4-2 뭐 포메이션을 놓고요. 상대 이렇게 하이 프레싱을 시작하면 일단 워낙 김경민 선수가 골키퍼. 발 밑에 워낙 좋아서 김경민 선수를 이용하고요. 중앙 수비처럼. 골키퍼를 올려서 골키퍼 빌드업 참여시킨다. 네.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숫자가 또 한 명이 더 늘어나게 되죠. 그러네요. 상대는 10명이고 우리는 11명이 되니까 어디서나 숫자 우위를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상대가 올라왔을 경우. 그게 뭐 제가 봤을 때는 운동장을 뭐 이렇게 4칸으로 나누었을 때 아마 마지막에 이 파이널 상대 지역 그쪽 안에서는 골키퍼를 참여시키고요. 그다음에 하프라인 근처로 왔을 때는 이제 골키퍼보다는 그다음 중앙 수비를 더 빌드업에 가담해서 시작하는 거죠. 경기장을 이해가 잘했나 한번 들어주세요. 네 개를 나눠요. 네. 그랬을 때 상대가 굉장히 하얀색, 상대가 상당히 전진해서 올라오면
요 마지막 네. 4분의 1 지역 마지막 요 지역에서는 골키퍼가 정도가 참여해서 빌드업을 하고 근데 조금 올라갔어 광주가 4분의 2 지역 4분의 2 지역 정도 가면 그때는 골키퍼는 좀 내려가서 지키고 센터백이 붙어서 거기서 빌드업을 하고 시작한 겁니다. 아 이런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안 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생각났어 얘기하시가 아닙니다. 골키퍼가 근데 여기까지 이제 뭐 4분의 2 지역까지 올라오게는 이게 뺏겼을 때 이제 또 부담감이 있죠.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딱 돼 있는 거군요. 뭐 광주뿐만이 아니라 뭐 다 기본적으로는? 예, 기본적으로 모든 팀들은 다 그런 약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요즘은 그 뒤에서부터 하는 축구 네. 빌드업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확실히 골키퍼의 역할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예, 옛날에 특히 골키퍼 딱 있는 게 아니라. 예, 발밑 능력을 맞아요. 또 요즘에는 또 많이 보기 때문에 뭐 울산도 그렇고 뭐 전북도 그렇지만 뭐 모든 팀들이 그 골키퍼의 발밑 능력을 지금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이해됐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가 올라올 경우는 골키퍼 김병민 선수까지 빌드업에 참여시켜서 수적인 우위를 가져간다. 빌드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한다.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오른쪽에 변준수 선수가 쓰고요. 그렇죠. 왼쪽에 뭐 또 외국인 루이스 선수나 아니면 요즘 안영규 선수가 안영규, 예. 브루노가 좀 다치기도 했고. 브루노가 다쳐서 예, 그리고 왼쪽으로 쓰게 되고 그랬을 때 이 조성건 선수가 이제 높이를 올라가게 되고요. 상당히 올리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아산이 이렇게 벌려 있고 여기 이제 오호성 선수도 벌려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봤을 때 김진호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 변화가 좀 많은 게 광주의 또 색깔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김진호. 왼쪽 풀백을 기본적으로 김진호 선수의 움직임과 포지셔닝을 보는 게 네. 광주 축구를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네, 맞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그러니까 김진호 선수가 좀 보면 좀 자유롭게 많이 움직이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미드필드 싸움을 잘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는 미드필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또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김진호 김진호 선수에게는 왼쪽 풀백이지만 안으로도 안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더 숫자를 늘릴 수도 있고 예, 뒤로 가서 또 이렇게 빌드업할 때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요.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오가라핑 나갔을 때, 네, 오 선수 안으로 들어왔을 때 또 올라가기도 하고. 예, 하곤 김진호 선수가 이렇게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안으로 와서 미드필드 역할을 해줬다가 그다음에 공간이 생겼을 때 침투하는 역할까지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심장 터지지 않습니까? 예, 아무래도 좀 그럴 것 같은데 워낙 뭐 기동력이 좋은 선수고 예, 열심히 또 뛰고 해서 충분히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뭐 조성권 선수나 김진호 선수 이렇게 양쪽에 쓰는 선수들이 이 축구에서 왜냐하면 막 변화를 많이 주거나 네. 벌려주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좋은 선수들 많이 뛰는 선수들이 필요하겠네요. 네, 아무래도 조성관 선수는 좀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조금 아니면 원래 좀, 센터백 예, 성향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좀 수비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 그렇지만 김민호 선수는 좀 인사이드로 안으로 들어와서 미드필드의 숫자를 넓혀주고 또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는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좌우 쪽이 좀 다른 다르다? 역할을 예,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독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광주는 빌드업을 할 때 백스리 형태를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골키퍼가 나와서 있건 백스를 아니면 만들든 이렇게 하건 네, 뭐 조성원 선수가 들어오든 아니면 김진호 선수가 들어오든 아니면 여기 이강현 선수가 이렇게 내려서 이강현 네네. 이강현 선수가 내려서 X를 만들든 항상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에 3명의 선수를 배치해서 빌드업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골키퍼를 참여시키건 미드필더를 내리건 풀백을 붙이건 네. 왜 백스리 3명으로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명보다 3명이 공간적으로 패스를 자유롭게 주기가 더 편한 것 같고요. 줄 수 있는 일단은 경로가 네, 많아지죠. 예. 그다음에 이제 혹시 볼이 차단되고 있을 때 공간적으로 2명 선수 커버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커서 3명의 선수가 수비할 때 상대 역습을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정현 감독이 축구가 빌드업을 많이 하는데 네. 그럼 뒤에서 볼을 많이 돌린다는 얘기인데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혹은 빼앗기더라도 커버 치기 위해서 2명보다는 3명 체제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미드필더를 내리건 아니면 골키퍼가 올라오건 아니면 풀백에 붙이건 네. 아, 야 근데 이거를 그럼 선수들이 다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야 어쩔 때는 골키퍼가 와, 어쩔 때는 미드필더가 내려와. 네, 맞습니다. 그 위치에 대한 역할과 또 상대가 어떻게 왔을 때 그 전술적인 부분은 다 공유가 되어 있는 거죠. 아니 감독님 이게 다 보이시는구나. 아니 그러면 이제 미드필더가 내려오는 건 요 정도 지역에서 내려온다. 네. 아니면 예를 들면 약간 풀백이 이렇게 내려올 때는 어떤 경우예요? 풀백에 이제 우성건 선수가 내려왔을 때는 이 공간을 이제 이용하기 위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산이 선수가 내려가기에는 아산 선수가 좀 역할이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랬을 때 보니까 여기 최경록 선수랑 헤이즈 선수가 뛸 때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최경록 선수가 이렇게 또 여기를 가서 이렇게 만약에 최경록 선수가 이 공간에 또 내려가게 되면 받아주면 중앙 수비 여기까지 따라오기 또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제 패스를 뭐
이 공간을 주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신기해.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조성권 선수를 내리면 네. 그거는 어떤 뭐 뒤에서 그냥 이 조성권 선수를 수비적으로만 쓴다는 게 개념이 아니라 내려서 그러면 야 너 내려올 때는 최경록이 이렇게 붙는 거야. 네. 그러면 여기 공간이 있잖아. 빨리 따라오면 아산이가 네, 들어가겠죠, 그렇죠? 박태준도 있고. 안 따라와 그러면 패스 넣어. 네. 그래서 만약 미드필드가 이거를 또 윙백 따라가면 그만큼 미드필드 숫자에 또 상대 우위를 또 점할 수 있는 거죠. 와 재밌다. 네. 이 형태를 기본적으로 계속 다 갖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우리가 하나의 틀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기본 틀은 있지만 상황과 상대에 따라서 또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죠. 바뀌어 나간다. 근데 그 수많은 경우의 수들이 선수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네. 훈련이 돼 있고 뭐 분석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익윤, 허율, 정호연 이런 선수들이 빠져도 모든 선수들이 이 축구를 다 이해하고 있으니 네. 뭐 선수 개개인의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축구가 유지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건 다 똑같은데 볼이 왔을 때 컨트롤하거나 패스를 주는 거는 그건 이제 개인 기술이기 그치, 때문에 개인이죠. 예, 그 차이는 있지만. 있지만 그 시스템이 어느 포지션에 가야 되는지는 다 약속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정효 감독님이 경기할 때 보면 제가 그 중계할 때도 제일 많이 듣는 게 뭐냐면 여기 테크닉 에리어 그러니까 벤치 앞에 나오셔가지고 네. 그 단어를 그렇게 외칩니다. 밸런스, 밸런스. 막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야 밸런스 지키라고 그 밸런스 지키라는 게 뭐예요? 전체적인 숫자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죠. 3명이 있기로 했는데 만약에 상대가 뭐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움직여서 만약에 2명이 남게 되면 이게 밸런스가 깨져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그게 어디서 많은 상황이 생기냐면 미드필드에서 많은 상황이 생기거든요. 공격 나갔다가 못 돌아오거나 그 선수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아까도 얘기했던 김재현 선수가 움직였을 때 같이 이렇게 뭐두 선수가 뭉쳐 있거나 그렇죠. 예, 그럴 경우에는 이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딴 데 어디 비워버린다는 거니 예, 부러진다는 갔을 거니. 때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거나 아니면 뒤에 내려서 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여기에 2명 있는 거는 약속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그거 그러니까 막 저는 막 손을 갖고 막 가는 거 되게 잘한 것 같은데 야 밸런스 이런 게 야 너 혼자 지금 이 균형을 깨고 있는 거잖아. 우리 약속한 거 있잖아. 올라가면 예를 들면 뭐 3분의 2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맞습니다. 누가 하더라도 이 밸런스 지키기로 했는데 너 혼자 가면 안 되잖아. 그 약속에 대한 얘기구나 그게. 감독님 그 조만간 아마 또 현장에 복귀하셔가지고 팀을 이끄실 텐데 안 하시면 안 돼요? 저희 계속 이거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저도 뭐 애를 키워야 돼서 예, 저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아니 하시다가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그 또 하나 이제 제가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러면 이게 이건가 싶기도 한데 우리가 이정효 감독의 축구를 얘기할 때 요즘 뭐 과르디올라 감독이 많이 주창했던 네. 포지션 플레이로 설명하는 게 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감독님의 얘기는 그 약간 포지션 플레이가 있기도 하지만 조금 다른 느낌도 드는데 네.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 축구를 얘기를 하면서 네. 일단 먼저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그 포지션 플레이로 설명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 포지션 플레이란 뭡니까 일단? 포지션 플레이란 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포지션 플레이는 과르디올라 감독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선을 그어서 경기장을 경기장을 구분하더라고요. 구분해서 이 포지션에서의 인포드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역할, 그 다음에 사이드 백들이 요 사이드 갔을 때의 역할, 이 미드필드의 중앙에서의 역할, 이 역할 분담을 다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가로 세로로 막 선을 그어서 그러면 이제 사각형들이 존재하잖아요. 네. 했습니다. 사각형들이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너 요 사각형 들어왔을 때는 그 역할이 있어. 요 사각형에서 그 역할이야. 여긴 그 역할이야. 그래서 그 사각형 안에서의 역할을 주는 게 그 포지션은 그거 해라. 네. 그 공간에서는 그거 해라. 그게 포지션 플레이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볼 잡았을 때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 포지션에서는 너는 그거 하는 거야. 네. 어떻게 도와줘야 되고, 거기에 그런 방법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포지션 플레이다.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 그냥 이 선수가 여기 뛰다가 네. 제가 이 사각형으로 가고 이 선수는 이 사각형으로 갔어요. 포지션 플레이에서.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포지션 플레이를 감독이 하라고 그랬을 때는? 선수가 뭐 바뀌었지 이 포지션은 똑같은 거거든요. 이 선수가 가든 뭐 미드필드 하고 그렇죠. 바뀔 수 있으니까. 예. 그때도 이 포지션에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면 되는 거죠. 자기 그 네, 포지션이 스트라이커, 윙,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왔을 때 역할인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면 뭐 이 사이드 역할은 보통 윙 아니면 풀백, 미드필드 뭐 그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보통 이 세 선수의 역할이니까 이 세 선수들이 이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확 그냥 얘기해보면 이런 거네. 예를 들면 혼란이 여기까지 왔어, 센터백에. 네. 그럼 너는 센터백 역할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여기 왔는데 뭐 슈팅 때리시나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극단적으로 그냥 예. 쉽게 이해를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포지션 플레이다. 예, 워낙 포지션에 또 이렇게 많은 변화를 또 갖고 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 포지션 플레이 어디 위치 사각형 안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돼라고 하는 이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네. 딱 이거는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야 그러면 이 선수들이 굉장히 다재다능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해야 되고. 그렇죠. 네, 영리하고. 영리해야 되고. 여기 가면 나 바로 나를 바꿔야 돼. 네. 여기 가면 나를 바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상황에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할 줄을 알아야 되죠. 내가 딱 사이드에서 보자. 사이드는 뭐 역할이 딱 있잖아요. 뭐 주고 이레어스 크로스 그렇죠. 아니면 안으로 치고 들어와서의 연결 그런 기본적인 움직임 아니면 뒤 공간에 또 침투 아니면 이 사각의 포켓에서 받았을 때는 돌아섰을 때 뭐 그렇죠. 패스 연결 그다음에 돌파 아니면 크로스 뭐 그런 역할들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을 맞춤을 딱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돼야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지션 플레이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냥 스위칭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양쪽이 스위칭을 하고 두 선수가 스위칭을 하고 일반적으로 포지션 플레이 말고요. 네. 스위칭을 하면은 다른 건가요? 저는 좀 스위칭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광주로 얘기하면 김진호 선수가 여기 있지만 여기 올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 왔을 때는 또 여기 미드필드 포지션 플레이를 또 잘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지만 이 선수가 여기 포지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침투할 수도 있고. 네네. 그래서 그 포지션 플레이는 그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스위칭하는 것 같을 때는 좀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그때 공격적으로 이 공격적이 왔을 때는 좀 공격적인 더 움직임을 갖고 그러니까 그 여기서의 그 역할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더 공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조금 포지션 플레이보다는 좀 조금 자유가 더 많다. 좀 더 자기 스타일을 살려도 되네요. 네, 창의적이다. 좀 자유롭다. 그렇게 좀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이 진다면, 예.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는 바뀌어도 너는 그냥 바뀌면 바로 이 공간으로 너를 바로 바꿔 네. 스위치를. 너는 이 위치 역할을 했는데 만약에 그냥 스위칭이야 단순 스위칭은 바꿔도 너 원래 네가 하던 거 해도 돼. 네. 너 스타일대로 유지해. 이게 스위칭이다. 네, 저는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포지션 플레이와 스위칭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 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제 생각이기 때문에. 아이, 이걸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나 아마 좀 지금 변해가는 게 조금 더 그 포지션보다는 그 선수들의 창의적인 게 더 많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자율적인 게. 여기 공간에 가더라도 너 공간 역할을 하긴 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좀 틀을 깨도 돼. 네. 네가 잘하는 거 해도 돼. 드리블 해도 돼. 예를 들면. 네. 그래서 뭐 인터밀란처럼 뭐 보통 중앙 수비들은 여기 뒤에 남아서 뭐 볼을 빌드업하고 그다음에 수비적인 역할을 했다면은 지금은 뭐 이렇게 윙으로 와서 크로스도 하고 또 반대쪽 들어와서 골도 넣고요. 그러니까 백스리가 네. 고전적으로는 그냥 요 정도에서 움직이는 건데 요즘은 센터백이 오버랩도 하고 네. 인테리 경기 되게 많이 보신다고. 예, 인테리 경기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좀 앞으로의 축구는 포지션이 좀 파괴가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대신 이종현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백스리 중에 하나가 나갔을 때는 이 공간에 누군가가 커버 플레이 할 수 있는 밸런스 유지를 모든 선수들이 하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이 광주 이정현 감독이 축구에서 조금 더 깊이를 가져간 것 같은데 그러면 광주가 뭐 아까 했던 좀 라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라인을 살짝 이렇게 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올라왔다 광주가. 이제 수비적인 부분인데요. 광주가 이제 하이프레싱 이제 압박을 할 때 보면 막 그죠 압박을 하죠. 전방 압박을 하죠. 4-4-2로 많이 4-4-2 압박을 한다. 4-4-2 압박을 많이 해요. 상대가 뭐 4-4-2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1대1의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 다 1대1로 잡혀 있네요. 1대1로. 예, 보니까 사이드로 볼을 조금 많이 이제 유인을 하고요. 광주가? 그랬을 때 여기서 플래시를 했을 때 이제 이 반대쪽에 있는 선수들 이 좀 키 같은데요. 1대1로 만약에 수비를 하게 되면 이 공간들이 뒷공간들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 반대쪽까지 멀리 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반대쪽 풀백들이 좀 안으로 좁혀갖고 혹시나 모를 이 가운데서의 뭐 리바운드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뒷공간에 혹시 이렇게 침투했을 때 커버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안으로 좀 와서 이 공간을 좀 메꿔주는 게 좀 광주 프레시하는 한쪽으로 이렇게 쫙 모아서 네. 저쪽으로 한번 이렇게 모아서 네. 그래서 너무 1대1 상황이 되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모아서 수적인 우위를 좀 가져가 준다. 그래서 이제 이쪽 만약에 오른쪽이면 오른쪽에서 뭐 상대가 분석을 하면 뭐 오른쪽이 풀백이 좀 킥이 약하다 아니면 좀 패스 약하다 저희가 다 분석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더 프레싱을 시작하는 거죠. 어떤 만약 측면 쪽에 누가 킥이 약하다, 네. 뭐가 좀 부족하다, 패스가 그쪽 약하다. 집중적으로 예, 그랬을 때 그걸 할 거다 분명히.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어느 쪽이든
프레싱을 시작할 것 같고요. 아, 오케이. 첫 번째. 네, 그게 이제 가장 처음이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약간 뭐 채널링 건다라는 거랑 또 비슷하네. 네, 똑같은 거죠. 그렇죠. 예, 한쪽으로 몰아가는. 예. 상대도 뭐 근데 워낙 뭐 강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프레싱의 준비가 잘 돼 있을 거고. 그랬을 때 상대도 뭐 골키퍼를 이용한 뭐 빌드업을 할 테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공이 잘 상대가 연결해서 풀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미들브룩에서 수비하는 방법을 또 찾을 것 같습니다. 아, 재밌다. 예. 그때는 이제 광주의 수비 제가 봤을 때는 풀렸어 상대가 지금 약간 올라왔어. 미들블록에서 이제 미들블록? 수비를 봤을 때는 상대가 보통 이렇게 사이드 오른쪽에 좀 많은 이제 오호성 선수가 수비를 잘하기 때문에 역할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상대도 뭐 똑같이 이렇게 4-4-2로 나온다면 풀백이 많은 전진은 또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윙이 벌려 있을 때도 있고 네. 아니면 윙이 깊었을 때 풀백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많이 나갔을 때는 보니까 이 포백에서 오호성 선수가 이걸 거의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8-9백을 만들어 놓고 아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최경록 선수라든지 박태준 선수가 이 공간에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오사이를 만들더라고요. 전방 압박을 했을 때는 한쪽으로 몰리게 하는 걸 할 거고 네. 그게 풀어서 나왔을 상대가 때. 나왔을 때는 오우성 선수라든지 이렇게 수비력이 강한 선수를 내려서 5백을 하면서 오사일 형태로 블럭을 강하게 짤 것이다. 이걸 계속 오갈 것이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공간이 나서 상대가 침투했을 때 중앙수비에 끌려갔을 때는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내려와서 만들거든요. 센터백이 좀 끌려나간다. 네. 그러면 중앙 미드필드에 있는 선수가 내려와서 또 커버 친다. 네. 그랬을 때 이강인 선수 내려오고 그다음에 여기 최경록 선수, 박태준 선수가 이렇게 이제 또 블럭을 또 두 번째 블럭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도 어쨌든 이기려면 골을 넣어야 되잖아요. 네. 자, 지금 이 형태나 아니면 미드블록으로 왔을 때는 어쨌든 수비도 강화되어 있지만 미드필더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아까 보시면 뭐 오우성도 좀 내려온다 그랬고 네. 뭐 이거 할 때는 최경록이 좀 내려올 수도 있고 박태준도 사실은 조금 내려와서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미들블록을 강화시켰어요. 골은 누가 넣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이제 만약에 저희가 광주가 볼을 이제 차단하거나 인터셉트 했을 때 그게 이제 약속이 돼 있거든요. 어떤 선수들이 나가는 약속이 돼 있는 거죠. 뭐 안영규 선수가 뭐 볼 잘랐어요. 네, 그랬을 때 여기 박태준 선수가 벌리면서 나가서 볼을 받는다든지. 그럼 뭐 반대쪽에서 아산이가 어떻게 들어간다는 게 이미 다. 네. 그래서 이 또 수비하면서도 공격을 나갈 수 있게 역습을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든요. 이런 장면 나왔으면 좋겠다. 네. 아마 이런 장면이 좀 많이 더 저는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조금 수비하는 시간이 더 많을 테니까. 아, 그래서 제가 아시랄 그 기록을 보니까 뭐 득점이 거의 1등인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죠. 예. 근데 요즘에 실점이 좀 많더라고요. 아, 다 분석하셨네. 네. 예. 그래갖고 아무래도 이 역습에 조금 패턴 플레이를 준비하지 않았냐. 한다면 조금 더 기회가 찬스가 나지 않을까? 이중에 한번 다 분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진짜 일타 강사입니다. 아닙니다. 아 진짜로. 아 이거 지금 광주 경기 요새 진짜 많이 보시거든요. 네. 팬들이. 네. 그리고 뭐 이번에 아리랑 경기 더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거 무조건 딱 듣고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겠다. 수비할 때 공격할 때 위치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지 역습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어떤 약속이 되어 있는지 끊임없이 뭔가 어쨌든 이런 밸런스 형태를 유지하는 거군요. 이러니까 맨날 이정현 감독이 밸런스 하는 거군요. 그게 안 되면 소리를 계속 지르는 밸런스를 해야 되는 거고요. 목이 쉴 동안 계속 해야 돼.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안 좋은 팬들은 야 전술없네 전술없네. 예, 그게 잘 안 맞으면은 조직적으로 좀 불안하고 이제 잘 맞는 팀들은 그게 그렇죠. 잘 돌아가는. 아 좋습니다. 다가오는 새벽에 이제 아리랄과 경기를 하는데 아리랄에는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진짜 미친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들하고 맞짱을 뜨면 이기긴 솔직히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사실 유럽에서도 막 대단한 선수들이 왔으니까 이런 아리랄 개개인들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이런 아리랄과 싸우게 될 광주는 어떤 식으로 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로 고민할 것 같아요. 두 가지. 예. 네. 뭐 모든 감독님들이 그렇겠지만 내려서 좀 기다릴까. 아 그렇죠. 지키다가 카운터를 우리도 쳐볼까? 역습을 할 수 있는 상황. 왜냐면 뭐 어웨이기도 하고 워낙 뭐 상대가 좀 강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응원단도 뭐 많을 테고 해서 선수들한테 너무 부담을 안 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카운터를 날리는 전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래도 우리도 같은 8강에까지 올라온 같은 팀이고 그랬을 때 한번 1대1로 싸워보자. 맞짱 떠버리는. 예, 누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정용 감독님은 붙을 것 같습니다. 네, 안 내릴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크게 지겠는데? 이제 초반 제가 봤을 땐 15분, 20분만 버틴다면 해볼만 할 것 같고요. 붙을 것 같다. 네. 쫄보 안 할 것 같다. 네. 그냥 가서 해버릴 것 같다. 왜 그런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내린다고 쫄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는 전술적인.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역시 현직 감독님이시기 예, 때문에 갑자기 예. 발끈했어. 예, 이게 다들 이게 좀 내려서 수비하면 저것도 쟤또 이제 댓글이 좀 쟤도 쫄아서 뭐 강팀한테 쫄아서 내려서 맞아요. 수비만 하다가 역습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술일 수도 있고 그럼요. 감독님들의 뭐 선택일 수 선택일 있죠. 수도 있고 상대가 워낙 뭐 뒤에가 좀 공간이 많아서 내려서 공격하자 그런 이제 선택이기 때문에 전술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축구 갖고 팬들이 즐기는 거의 절반은 조롱이에요. 그냥 이해해 주세요. 그 돌에 감독님들이 알겠습니다. 조금 마음의 상처도 받으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전직 알겠습니다. 감독으로서 알겠습니다. 감독님 대변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좀 위에서부터 같이 부딪히지 않을까. 아하. 하지만 너무 무모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에서 약속된 플레이를 할 것 같고. 진짜 저는 제가 뭐 영상도 많이 보고 이렇게 하지만 어쨌든 광주의 이정효 감독의 전술적인 어떤 특징이나 이런 흐름을 이렇게 탁탁탁 정리해서 얘기해 주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진짜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다. 너무 오래 싸우면서 계속 네. 마지막까지 있기를. 맞아요. 마지막까지. 근데 저는 응원하면 안 돼요. 자꾸 반대로 돼가지고. 구경하러 가세요? 아니요. 저도 사실 갈까 생각했었는데. 출장 가신다 그래서 저는 가시는. 아닙니다. 다른 것 때문에. 예. 하여튼 오늘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저희가 또 진짜 좋은 소식으로 또 해가지고 조만간에 더 재밌고 깊이 있는 또 우리 박신호 감독님의 P급 작전판 또 이렇게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